내가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흔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느냐,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한된 시간 속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학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문제를 먼저 접근하면 풀 수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산에 오르고자 하는데 밑에서부터 오르지 않고 중턱부터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왔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수학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과연 개념을 안다고 합시다.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은 바로 암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무엇하고 연관성이 깊으냐면요, 바로 암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은 암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때요, 그때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공식을 유도하나요? 아니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그대로 사용하겠죠?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겁니다.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해서 저는 수학은 암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흔하게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단어장들이 있죠. 수학도 이렇게 조그마한 묶음책으로 공식만 써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공식을 암기하는 거죠.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를 꾸준히 반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매번 책을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했나, 혹은 내가 미처 모르는 개념들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간단하게 초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얇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중간고사나 혹은 기말고사를 볼 때요, 내가 볼 단원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또 내가 미처 몰랐던 공식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개념이 잘 안 된 친구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나는 기본이라서 너무 공식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자꾸만 반복적으로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를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학생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공식을,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미처 내가 몰랐던 것을 체크해서 다시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놓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어입니다. 수학적인 용어죠. 초등, 중등, 고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수, 유리수, 무리수. 자, 이게 전부 다 한자어예요. 그러면 정수의 한자어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음수, 양수 이렇게 말하죠. 양 이렇게 말해요. 이걸 영어로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 한자어 표현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면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수, 무리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실수다, 허수다 마찬가지죠. 실, 허
바로 이런 대비되는 개념, 음과 양처럼요. 이렇게 개념을 빠르게 용어를 이해함으로 해서 개념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요. 수학에서는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는 거잖아요. 난이도가 쉽다라는 것은 문제의 이해도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쉽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요. 못 풀었어요. 그랬을 때 해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씨 이러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아이씨. 알고 있는데 못 풀었다는 거거든요. 아이씨 하면 안 되죠. 아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아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리즘이 형성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순서가 형성돼야 된다.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문제를 푸는 순서도입니다. 이 순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순서를 만들어내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 바로 주관식, 다시 말하면 서술형이죠. 서술형을 풀기에 용이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 선생님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 속에서 용어가, 수학적 용어가 갖는 의미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만 반복되는 학습이 필요하다. 쓰고 외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학생들은 빨리 문제만 풀기에 급급하죠. 절대로 문제 풀기에 급급하면요. 뭐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개념 정리가 안 되고 문제 풀기에 급급하면 좋은 등급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50점 맞기도 힘들어요. 고등부에서는요. 해서 학생들에게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서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를 가지고 반복 학습으로 공식을 암기하고 또 내가 모르는 개념이 어떤 건지 체크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 과정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랬을 때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두꺼운 책을 놓고 혹은 문제집을 많이 놓고 문제 중심으로 자꾸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렇다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문제 중심이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문제의 복합성을 띠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개념들을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학생은 이거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문제를 아예 뭘 묻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중간쯤 풀다가 다음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은요. 역시 특효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생각하지 못했지 하는 암기입니다. 역시 문제풀이도 뭐다? 모르는 부분을 암기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틀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답을 보고 혹은 설명을 듣고 그걸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유사한 문제를 냈을 때는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가려면 이런 부분을 암기해서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책들을 하나 구해서 따로따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 늘 체크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문제는 풀이를 암기해라. 저는 이렇게 늘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공식 하나보다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수학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